예, 영화 표현의 해방구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제19회 전주국제영화제가 열흘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는데요. 오늘 전주국제영화제 이충직 집행위원장과 함께 다채로웠던 영화제 이모저모에 대해서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애쓰셨습니다. 손님 맞이하시느라고요. 이번 영화제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뭐 대박까지는 아니더라도 중박 이상은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이번 영화제 때 저희가 역대 영화제 사상 가장 많은 매진 회차를 기록했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그 영화제 시작 즈음에는 좀 연휴가 껴 있었지만 후반부에는 연휴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매진 회차를 보면은 뭐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매진을 기록했고 또 관객 만족도도 굉장히 높아져서 예, 저희 입장에서는 중박 이상의 어떤 성공을 거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해외에서도 큰 관심을 갖고 많은 분들 오셨다고요. 네, 해외 게스트 저희가 초청한 분만 120분 이상 되고요. 또 자비로 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서 사실은 한 300분 이상 이렇게 해외 게스트들이 왔다 가셨습니다. 대개 이제 영화제 이제 끝나고 나서는 품평회도 하고 어떤 점이 좋았다, 어떤 점이 내년에 보완해야 된다 그런 것도 이제 집행위원장님의 이제 몫인데 어떻습니까? 영화제 평가할 때 개막식에 유명한 배우들이 누가 오느냐 이런 것들이 좀 영화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가요?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겠지만 어떻습니까? 네,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는 사실은 이제 유명한 그 배우분들이 이렇게 많이 오시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도 좀 걱정을 했었는데 의외로 영화제 전체 운영에 있어서 관객들이라든가 또 참가하시는 감독님들 또 영화인들의 의견 또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봐도 그게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저희가 뭐 매진 회차라든가 관객 만족도나 또 외국에서 오신 게스트분들의 그 의견을 들어봐도 영화제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그 칭찬들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 많았고 아마 전주국제영화제의 성격도 굉장히 명확해졌다. 그리고 그런 성격들이 전주영화제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들어서 꼭 뭐 유명한 배우분이 많이 오시기보다는 저희 작품에 출연하신 배우분들은 다 오셨어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실질적인 작품과 연관된 배우들 또 영화인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그게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매년 이제 주제를 갖고 영화제가 열리는데 올해는 영화 표현의 해방구라는 슬로건을 썼어요. 네네. 예, 어떤 의미에서? 저희가 이 영화 표현의 해방구라는 이제 표현을 작년부터 썼거든요. 사실은 다 아시겠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사실은 그 이제 전 정권 박근혜 정권에서 블랙리스트를 비롯해서 영화적으로 굉장히 많은 탄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표현의 자유에서 또 억압도 많았었고 그래서 저희 전주국제영화제 성격상 독립대안이라는 어떤 저희의 성격이 가장 중요한 가치는 영화 표현을 수호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과감하게 저희 영화제 성격에 맞게 영화 표현의 해방구를 내걸었고 그 부분이 작년에 영화제의 어떤 성격을 드러내는데 굉장히 큰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도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그래서 올해도 사실은 저희가 이제 영화 표현의 해방구다. 그럼 전주 이런 이미지들을 아주 각인을 강하게 시켜보고자 올해도 그 슬로건을 그대로 유지를 시켰습니다. 지난해 제가 이제 노무현입니다라는 영화를 참 그 감명 있게 봤는데 어떻게 보면 투자에 있어서 신의 한 수였어요. 네, 이제와 생각하면 신의 한 수였지만 처음 결정할 때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었고 또 굉장히 좀 용기 있는 결정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당시에 이 영화에 대해서 굉장히 과연 이게 상영까지 이루어질까 이런 의구심도 들었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영화제에서는 상영을 한다라고 저희가 좀 강하게 이제 생각을 했었고요. 다만 이게 개봉이 가능할까? 왜냐하면 이제 그 전에 어떤 사례들을 봤을 때 뭐 변호인이라든가 이런 영화에 대한 그 전 정부의 탄압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개봉은 어려울 가능성이 많겠다라고 생각은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영화제에서는 틀겠다, 상영하겠다는 각오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이렇게 이제 과감하게 투자 결정을 했었고 다행히도 큰 성공을 거둬서 저희 입장에서는 뭐 너무 기분이 좋았던 한 해였습니다. 네, 이 영화제 집행위원장님의 영화제를 끌고 가는 힘 역할이 어느 정도 이제 비중을 차지하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서너 차례 이제 바뀌었잖아요. 전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님 올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오셔서 3회째를 이제 맞이하는 셈인데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고 어떤 점을 좀 보강하셨는지.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제 와서 영화제 이제 올해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를 치렀는데 다행히도 지난 그 두 번의 영화제가 이제 영화진흥위원회에서 국제영화제 평가에서 1위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전 정부 내에서는 그 발표를 안 했었어요. 예.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이 정부 예산이 깎였습니다. 근데 저희가 평가에서 1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깎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평가 결과를 알지를 못했었거든요. 네. 근데 나중에 이제야 알게 됐었는데 그런 점들을 좀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제가 오고 난 다음에 나름대로 좀 그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게 일단은 좀 그 안심이 되고요. 제가 주안점을 뒀던 부분은 예. 사실은 제가 왔을 때 전주국제영화제 자체가 약간의 좀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일단 그 메인 상영관을 어디로 할지, 전주 소래문화전당에서 할지, 또 그 전주 종합체육관, 종합운동장에서 할지.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고사동 영화의 거리로 집중시키는 것이 가장 필요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옥토 주차장을 저희가 발굴을 했고 옥토 주차장에서 이제 개최를 했었는데 다행히 그 집중의 어떤 효과가 굉장히 커서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그 잘 결정했던 부분이 아닌가. 예. 예, 그래서 제가 와서 뭐 주안점을 뒀던 부분은 조화를 이루는 거였습니다. 조화. 예, 예. 그 어떤 기존의 영화제가 갖고 있는 성격은 굉장히 좋았는데 그것이 소통이 좀 부재했던 것이 아닌가. 또 전주 시민과 또 여러 그 단체들과 또 서로가 의견을 좀 교환하는데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런 소통을 좀 더 확장시켰고 소통을 원활하게 했고 또 그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 좀 주안점을 뒀고 그게 잘 좀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오거리가 영화제 하기에 이제 뭔가 좀 이벤트 장소며 프로그램들이 이제 집중이 되면 좋잖아요. 네네. 전주돔이 그랬던 것 같아요. 아이디어가. 네네. 예. 그 전주돔을 하기 전에 예. 저희가 이제 여러 군데를 해봤었는데 뭐 장단점들이 다 있었습니다. 뭐 소리문화전당은 너무 멀어서 이게 좀 분산되는 효과도 있었고 또 종합운동장은 또 너무 산만했었고요. 근데 전주돔으로 오고 나니까 이제 굉장히 좋은 집중의 효과가 있었는데 노천에서 하다 보니까 너무 추워서 관객들도 그렇고 너무 힘들어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민하다가 좀 해결책을 찾은 것이 전주돔이라는 어떤 형태였고 근데 해놓고 보니까 예. 뭐 물론 뭐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은 그 반응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좀 신의 한 수가 아니었던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전주국제영화제는 1회 때부터 19회차까지 나오는 얘기가 어렵다. 1차적으로 파격적이면서도 또 실험적인 영화들 많이 소개해서 그런 것 같은데 네네. 올해는 좀 달라졌다면서요, 그래도? 네, 저희가 그 독립 대안이라는 이제 정체성 때문에 저희가 이제 상영하는 영화들이 조금은 더 실험적이고 또 그 과감한 어떤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일반 관객들이 보셨을 때는 이제 그렇게 느끼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단 올해는 좀 달라진 점은 네. 프로그램 자체가 그렇게 바뀌지는 않았는데 일단은 관객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이해하시고 좋아해 주시는 방향으로 좀 이렇게 변화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예. 저희가 가장 어렵다고 생각되는 익스펜디드나 프론트라인 같은 그 섹션의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빨리 매진된 그 영화들이 많아요. 네. 그런 걸 보면서 이 관객들이 이제 비로소 그런 저희들의 어떤 의도를 좀 잘 이해해 주시는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올해 선정했던 디즈니 특별전 같은 경우가 좀 더 관객들에게 좀 편하게 다가오게 좀 만들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도 그 뭔가 좀 센 걸 좋아하는 골수 팬들이 이제 생겼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전국적으로 뭐 존재했었고요. 예. 이제 그분들이 전주에 와서 이제 그걸 제대로 좀 즐길 수 있다라는 것도 다 이제 이해가 되신 것 같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전주에 계신 관객분들께서 이제 그런 작품들을 좀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게 가장 중요한 전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험 독립을 대표하는 전주국제영화제에서 헐리우드를 대표하는 디즈니 영화를 상영한다고 했을 때, 야 이제 원래 색깔을 좀 버리는 거 아니냐 이런 네네. 또 얘기도 있었어요 일각에서는. 네. 저희 이제 프로그래머들이 이제 디즈니 특별전을 해보자라고 했을 때 저도 사실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전주의 성격에 맞나? 그러니까 저만 해도 사실은 디즈니 영화에 대한 어떤 편견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또 헐리우드라면 무조건 뭐 절대 악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었나. 하여튼 그래서 저도 사실은 확신이 서지 않아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토론을 했었고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저희 프로그래머들의 생각은 뭐였냐면은 디즈니가 가지고 있는 헐리우드 역사 또 영화 산업의 역사를 되짚어보자라는 약간의 영화학적인 그런 관심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사실 디즈니 역사라는 것이 영화 산업이 전환될 때마다 또 영화 산업이 발전될 때마다 그 고비고비마다 디즈니의 어떤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뭐 다 관객들이 좋아하시는 어벤져스 시리즈 같은 경우도 디즈니의 어떤 세계 속에 포함되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많은 관객들이 좋아하는 또 영화 산업의 핵심을 이루는 디즈니가 도대체 무엇일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학문적인 측면에서 좀 더 역사적인 측면에서 좀 다뤄보자, 그런 취지로 디즈니 특별전을 개최를 했기 때문에 네. 저도 동의했고 또 다행히 그런 부분들을 또 관객들이 많이 좋아해 주셔서 예, 큰 다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원래 색깔에 있어서 물타기는 아니다. 아 그렇죠. 예. 예, 그런 부분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예. 지금 뭐 부산도 크게 영화제가 있고 부천도 있고 네네. 전주가 지자체에선 진행되고 있는데 19년 차 맞이하는 전주국제영화제의 안팎에서의 위상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요, 사실. 아무래도 이제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영화제는 부산국제영화제겠죠. 그리고 도시의 규모도 그렇고 예산 규모도 그렇고 뭐 화려하기도 그렇고. 근데 이제 전주국제영화제가 요번에 제가 이제 가장 좋았던 어떤 그 반응들은 전주영화제 프로그램이 너무 좋다. 그리고 심지어 외국 게스트들도 전 세계 어떤 영화제를 가봐도 전주국제영화제만큼의 일관된 주제와 또 일관된 어떤 그 경향을 갖춘 그런 작품들이 셀렉션된 거는 처음 봤다. 그러면서 외국 게스트뿐만 아니라 국내 게스트 모두가 다 프로그램에 대한 칭찬들이 대단했습니다. 이제 그런 점들이 아마 우리 전주국제영화제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일관된 철학을 통해서 영화 미학과 또 영화 주제에 대한 새로운 시도들을 갖다 적극적으로 수용했던 것이 우리의 큰 장점이고 또 우리의 성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시민들이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전통 문화를 자랑하는 네. 고장이기는 하지만 글쎄 그 누가 얼마나 본다고 영화 어렵기만 하던데 영화제에 대해서 좀 시니컬하게 네네.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이 영화제가 열려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저는 전주가 소리의 고장이고 예향이고 또 맛의 고장이고 하지만 그 옛날에 처음 전주에서 소리가 나왔을 때 아마 구박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네. 저게 뭐냐 그러다든가 뭐 경박스럽다든가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항상 무엇이든지 간에 새로운 것들이 등장할 때는 반발이 있을 것이고 거부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전주국제영화제 작품들도 마찬가지고 저희의 정체성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초기에는 이제 시민들께서 너무 어렵거나 또 너무 실험적이라고 좀 그런 생각을 하셨겠지만 이제 19년 차 접어들면서는 이제 그런 부분을 다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의 정체성이 정말 중요한 가치다. 그리고 그러한 어떤 새로운 시도들이 결과적으로는 영화 문화를 발전시키고 그 영화 문화의 발전을 통해서 도시 전체의 어떤 그 품격이 높아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주라는 곳이 갖고 있는 기존의 어떤 소리라든가 또 음식이라든가 이런 좋은 그런 그 가치와 함께 영화적으로도 굉장히 품격 있는 작품들이 많이 상영되면서 전주영화제의 품격이 그런 그 기존의 전주의 가치와 어우러지면서 저는 전주가 좀 더 진보적이고 좀 더 발전된 형태의 어떤 예향 또 도시로서 가치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화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개막작은 가수가 그 노래 앨범 냈을 때 타이틀곡을 어떤 걸로 설정하는 것만큼 중요한데 이번에 보니까 야키니쿠 드래곤이라는 제일동포 그 감독의 작품이더라고요. 네. 예, 어떤 작품이고 어떤 까닭으로 개막작으로 선정했는지. 이 이제 정희신 감독이라고 이제 제일동포 감독이고 원래는 이분이 연극 하시는 분이고 또 시나리오 희극을 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분의 이제 첫 번째 작품인데 이 작품은 이미 연극으로는 많이 공연이 되어서 국내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던 그런 작품입니다. 근데 이 야키니쿠 드래곤이라는 건 이제 1960년대 말에 네. 오사카에서 공항을 개발하면서 그 공항 주변에 이제 그 소위 나대지라고 할까요? 거기에 살고 있던 그 제일동포들, 그러니까는 자기 땅이 아닌 곳에 살고 있던 제일동포들이 이제 어떤 애환을 다룬 작품입니다. 그 가족 서로 간의 어떤 배다른 자식들 또 부모들 이렇게 같이 서로 어울려 살면서 이제 겪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갈등들을 어떤 사회와 사회적인 문제점과 같이 결합을 시킨 것인데 이 작품이 비단 일본의 어떤 제일동포의 상황뿐만 아니라
60년대 한국 사회의 상황도 그대로 담고 있고요. 네. 좀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본다면 지금 현재 한국 상황과도 닮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비단 영화 속의 이야기는 60년대, 70년대의 일본 제일동포의 이야기지만 사실은 이게 우리의 이야기고 우리의 역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좋은 작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이제 영화라는 것들이 이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이제 평점 몇 개냐 해가지고 이제 보게 되는데 입소문이 무섭잖아요. 네네. 이번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입소문이 가장 뜨거웠던 영화라면 어떤 걸 들 수 있을까요? 여러 작품이 있는데요. 저는 그 가장 뜨거웠던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 상속녀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예, 이 작품이 관객들이 굉장히 좋은 반응을 좀 얻었었고요. 또 그다음에 저희 심사위원으로 오신 그 사라 에들러라는 프랑스 감독 배우가 계신데 그분이 출연한 작품이 두 작품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케이크 메이커라는 작품인데 이 작품이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 예, 관객들도 굉장히 좋아하셨고 아마 이 작품도 곧 개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반응이 좋아서 뭐 아마도 관객들이 좀 이제 많은 극장에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뭐 트립인 스페인인가 그것도 지금 개봉 앞두고 네. 있더라고요. 트립 투 스페인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클 윈터바턴 감독의 작품인데 이분은 전주국제영화제하고 너무나 관계가 많아요. 작년에도 이 마이클 윈터바턴 감독의 특별전을 저희가 전주에서 했었습니다. 뭐 트립 투 이탈리아라든가 뭐 이런 작품들을 이렇게 만드신 감독인데 이분은 주로 이제 전 세계의 어떤 그 좋은 도시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맛과 이야기들을 풀어가 나가는 감독인데 작년에 이분이 오셨을 때 전주의 곳곳을 다 이렇게 찾아다녔어요. 그러면서 전주의 어떤 맛과 또 멋과 이런 것들을 많이 정리해서 가셨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트립 투 전주라는 영화도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영화제를 이제 열흘간의 대장정이 마무리가 됐는데 둘러보셨을 때 이건 정말 좋아서 내년에 꼭 유지를 해야 되겠다. 뭐 영화 외적인 프로그램 이벤트도 좋고요. 네네. 이거는 좀 우리가 부진했고 네. 좀 보완해야 될 것 같다. 한 가지씩만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정말 좋았던 점은 뭐 늘 주장하지만 저희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일관성과 좋은 프로그램, 정말 힘들게 쫓아다니면서 전 세계 다니면서 저희가 모아온 좋은 프로그램들, 또 저희 JCP 또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았고요. 좀 아쉬웠던 점은 사실은 저희가 이제 도움이라는 환경이 매력적이긴 하지만 그 안에 어떤 그 뭐 환경은 조금 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사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더 관객들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좀 더 개선해서 내년에는 더 좋은 환경을 좀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올해는 어쨌든 노무현입니다. 투자해서 이제 수익이 좀 났기 때문에 네. 5편 지원을 했더라고요. 네네. 예, 투자죠. 네네. 예. 저희가 원래는 이제 3편입니다. 저희 이제 3편 항상 3편을 했었는데 다행히도 작년에 저희가 이제 노무현입니다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뭐 좋은 취지로 만들었는데 뭐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수익까지도 저희가 좀 얻게 됐고 그 수익을 어떻게 쓰는 것이 가장 좋을까 고민했는데 역시 재투자와 또 재생산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다. 결과적으로는 그 저희가 만드는 JCP 작품들이 일단 기본적인 어떤 질적 수준도 굉장히 높고요. 더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건 이 작품들이 전 세계에서 상영이 되는데 영화 상영 전에 앞에 전주 시네마 프로젝트라는 게 딱 뜹니다. 네. 그래서 전 세계에다가 저희가 전주라는 브랜드를 JCP 작품을 통해서 계속 그 내볼 수가 있어서 저는 그런 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5편의 작품을 통해서 전 세계 시장, 영화 시장에다가 전주라는 네임, 전주라는 브랜드를 갖다 계속 확장시킬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습니까? 자치단체장들은 간혹 이제 시민들 앞에서 명실상부 국제적인 영화 도시로서 그런 이야기를 이제 자주 하거든요. 네네. 국제영화제가 있어서이기도 하지만 영화를 촬영하기에도 그 영화 감독이나 스태프들 얘기 들어보면 전주가 괜찮대요. 네, 그리고 그럼요. 또 마스터링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네. 공간도 있고 어떻습니까? 인프라라든지 가능성에 대해서 보실 때요. 일단 전주는 이제 과거에 1950년대 영화의 도시였고요. 이제 다만 아쉬운 것은 이제 그 최근 들어서 좀 약간 뜸했던 부분이 있는데 전주는 기본적으로 저희 전주영화 제작소에서 이제 여러 가지 후반 작업 지원 시설이 있고 또 전주영상위원회에서도 있고 뭐 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서도 있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인프라에 대한 지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지원들이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아울러 전주가 가지고 있는 전주만의 어떤 그 공간적인 가치들이 있습니다. 이런 공간적인 가치들과 또 전주에서 지원하는 어떤 프로그램들과 같이 결합을 한다면은 굉장히 좋은 그 영화들을 많이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부터 좀 활발하게 돼서 작년에 저희가 영화제 프로그램에 들어간 메이드 인 전주라는 약간 그런 개념이 좀 있는데 전주에서 만들어진 작품, 네. 전주 사람들이 만든 작품들 이런 것들이 이제 작년부터 좀 활성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아마도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전주에서 좀 영화 만들기 좋은 환경이 좀 점점 구축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영화제는 끝이 났지만 짧은 기간인데 어떻습니까? 한 해가 금방 지나가는 것 같습니까? 영화제 기간 돌아오는 거 생각하시면요. 저희가 사실은 이제 1년 준비해서 예. 10일 동안에 모든 걸 다 풀어놓는 그런 성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10일이 딱 지나고 나면 이제 어떤 면에서 좀 허탈해지기도 하고 뭐 마음이 홀가분해지기도 합니다만은 끝나자마자 또 다시 내년 20주년 정말 성대하게 개최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할까 하는 고민들이 벌써 이제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년 동안 이제 쭉 준비했던 부분들을 지난 10일 동안 이제 개최를 하면서 이제 좋았던 성과도 있고 또 아쉬웠던 점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내년에는 좀 더 훌륭한 영화제가 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그 우리나라 사람이 유독 숫자에 또 민감하기 때문에 20회 하면 왠지 이제 제대로 성인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내년 20회가 벌써부터 기대가 커지는데 우리 시민들에게 또 많이 호응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 말씀과 더불어서 내년 또 기대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전주국제영화제가 전주 시민들의 지원과 또 협력 또 참여 덕분에 19년 동안 19회가 정말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전주국제영화제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또 좋은 영화제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 전주국제영화제가 내년 20주년을 맞이해서 이제 진정한 의미의 국제적인 영화제로서 이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전주 시민들의 참여, 전주 시민들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잘 도와주셨지만 내년에는 좀 더 열심히 많이 영화제 좀 와주시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많이 오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이 오셔서 영화 많이 관람하시고 또 많이 도와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황리에 잘 끝마치셔서 아무튼 고생 많으셨고요. 노무현입니다처럼 뭐 계속 신의 한 수가 나올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좋은 작품에 투자해서 이왕이면 전주에서 만들어졌다는 게 전 세계에 좀 알려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예, 사는 게 바빠서 정말 영화 한 편도 제대로 못 보시고 지나가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꽤 있더라고요. 오늘 오후에는 가족이 함께 볼만한 영화 찾아서 영화관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